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고등학생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는 승강기 유지 보수를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승강기 자체 점검 자격증을 소지하고 승강기 유지 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SFA 반도체에서는 PCS팀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훈 대상자와 취업보호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2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하림에서는 물류와 사육관리, 생산관리 분야의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관련 학과 전공자와 해당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16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금거래소 3M에서는 배송과 납품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일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 2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진로 전략강, 내비게이션, 고정필승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고졸자라고 해버리고. 아니, 웃은 게 왜냐면 주위에서 저를 고졸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고졸필. 아니, 별명처럼. 어울린다. 네, 그래서 어울린다. 고졸필이다 맨날. 고대졸필이잖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학교를 또 바로 홍보해 주시고. 원래 이런 거 되게 어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가장 커서 제 어필이 가장 커서. 학력 말고 또 어필하시기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네. 제가 그 입시, 취업, 학습, 진로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40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의 진로를 좀 깊게 파보자. 저의 진로를. 드디어 40년 만에. 40년 만에. 그래서 하나를 뭘 팠냐? 뭔데요? 입시를 파고 있습니다. 입시를? 제가 입시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명도 바꿀 예정입니다. 커리어 전략가에서 입시 박사. 입시 박사? 네. 그래서 입시 박사를 지금 유튜브랑 그다음에 회사를 다 바꾸고 있어요. 입시 박사로 싹 다. 여행 박사 패러디입니다. 예. 입시 박사. 입시 박사 고졸필. 멋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네, 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워낙 불수능이라 작년이랑 데이터가 너무 달라서 저희 입시회사들도 그 기준 점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매우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데이터를 참고할 수가 없어요. 올해 특히 좀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제 사과 인사 하셨잖아요. 실제로 평가 원장님이. 그 정도로 이번엔 좀 수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특성화고 친구들 중에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많죠. 네, 어제 제가 특성화고 강의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70%가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갔더니 표정들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왜냐면은 위에가 어려웠으면 우리 특성화 친구들은 성적이 이제 치상위권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제 보통 중상위부터 중위권이 있는데 위에가 떨어지면 아래 친구들은 더 밀리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힘내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으면 남들도 어려워. 그렇죠. 정확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너도 어렵다. 어제 강의 때 한 말인데. 네,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NCS 직무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갖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NCS 고교 직업 과정에서 4번째, 미용, 관광, 레저 가운데 5번 여행 서비스 실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미용, 관광, 레저 분야 상당히 좀 광범위한 분야인 것 같고 특히나 좀 특성화고에는 관련 학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여행 서비스 실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 그 가장 많은 게 이제 미용, 헤어 미용이나 피부 미용, 메이크업, 네일 이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가 여행 서비스, 뭐 이제 카지노 이쪽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가져온 이유는 문화 관광 분야 쪽에서 옛날부터 계속 있던 말이죠. 굴뚝 없는 미래 산업. 그럼요. 근데 지금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성화고에서는 특화해서 이 문화 관광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교육과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분야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용객도 늘 테고 관련 산업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취업에도 저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취업은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 법칙이 이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아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발표한 걸 따르면은 2007년에 1,332만 명 정도였어요. 여행자 수가. 근데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2,649만 명. 그러니까 10년 새에 2배가 벌써 늘었거든요. 네. 그럼 이번 연도를 따져봤더니 8월 달만 해도 벌써 1,9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까지 가보면 3,000만이 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총 이제 여권 발급량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발급해봤더니 523만 건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해외 여행도 옛날에는 우리 여행 휴가 딱 하면은 뭐 기차 타고 춘천 가고 이제 기차 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요즘 무조건 비행기죠. 그 무조건 예.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국내 요즘에는 그 휴일에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보통 어린이날은 저희가 어딜 피할까요? 아, 질문하면 안 되지. 놀이공원? 그 놀이공원을 피하잖아요. 근데 뭐뭐 월드에서 예. 문자가 왔어요. 네.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약간 눈치 싸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저 올해는 눈치...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근데 그런 것도 회의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회의로 너무 많이 나가고 예. 그리고 원래 그 월드는 사람이 많다. 정말 횡한 거예요, 갔는데. 와. 그래서 갔더니 거기 월드에 실제 문자를 뿌려서 광고 문자를 아무도 네. 없어요. 제발 와라 우리 오늘. 오.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엔 해외 여행도 굉장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네.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지만 사실은 어른이날이거든요. 요즘은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쉬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가운데 네. 여행 서비스 실무와 관련된 학교 뭐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전공 또 정말 어떤 많죠.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항공고등학교, 뭐 관광고등학교, 예. 뭐 예를 들어 강호, 경기, 경남 이런 관광 특성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54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거죠.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네네. 편인 것 같아요. 여행 서비스 관련해서는. 그러다 네네. 보니까 NCS 여행 서비스 실무를 학습한 후에 취업할 수 있는 분야나 직종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직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행 서비스 업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여행 상품 개발은 우선 이 레벨이 아직 안 맞아요. 3, 4레벨이 아니니까 이제 5, 6, 7레벨에서 가능한 거라서 보통은 상품 개발에는 적게 가고요. 대부분 가는 게 여행 상품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여행 사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무 처리,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 안내 같은 거. 그리고 관광 통역 안내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객실 서비스나 이런 객실 승무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NCS 여행 서비스 실무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도 알려주시죠. 이 내용을 좀 차례대로 보면 대분류로는 우선은 뭐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서비스 이쪽으로 되고요. 뭐 스포츠로 가면은 뭐 관광 레저로 나눠집니다. 소분류로 또 오면 이제 여행 서비스거든요. 네. 그걸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걸. 우선은 여행 상품 상담을 하고요. 가장 큰 게. 그다음에 상품 개발, 그다음에 국내 여행 안내를 하고 해외여행 안내, 그리고 항공 객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게 여행 상품 상담하고요. 예. 국내 여행 안내를 가장 오.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가장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행 상품 상담 능력 단위 학습 모듈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학습 모듈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교재에 그런 그러니까 교육 목표 또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배우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응대, 그리고 상품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교육하고 상담 자료를 작성하고 상품을 설명한 후에 이 상담한 고객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요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얼마 요금 상담을 하고 예약을 수배하죠. 예약을 한 다음에 그걸 계약을 하고 이 고객을 관리하는 실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여행 상품 상담에만 포함된 학습 모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각각 좀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만 들으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실생활에 우리 다 접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전화했을 때 요건 전화 부탁드리는 게
요즘에 은행이나 이런 상담이나 전화를 할 때 그쪽에서 이제 그 광고 문구 같은 거죠. 네. 이 전화를 받거나 앞에 상담하는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이런 취업 사이트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솔직히 TM이 가장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TM이라는 게 기피하는 친구도 있어요. 막 전화 받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분들 많으니까. 하지만 실제 TM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화 응대가 실제 이런 건데 고객 응대, 그러니까 인바운드가 많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한테 고객 응대부터 보면 학습 모듈에 전화를 응대하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오기도 해요.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온라인 응대. 온라인 응대? 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전화는 그나마 목소리를 듣잖아요. 예. 그죠? 방문은 얼굴을 보잖아요. 예. 정말 대놓고 뭐라고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응대는 얼굴을 뭐 안 보잖아요. 네. 목소리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갑질 아닌 갑질을 그래요? 진짜 많이 합니다. 저희도 입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거든요. 네. 고객 응대는 모든 회사에 다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전화나 방문으로는 저한테 욕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댓글이나 게시판에는 그 자료가 맞냐? 상담을 그따위로 하냐? 유튜브 방송이 그러냐?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온라인 응대에 대한 학습을 실제로 많이 배웁니다. 카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그리고 상품 추천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게 우선은 고객 정보를 파악하면 이 고객의 욕구를 알아야 돼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자료 작성이죠. 자, 추천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전달하는 부분이죠. 자, 설명하는 거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거 보시면은 설명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지. 그 다음에 상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상품 결과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고객 관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여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취업하게 되면 처음에 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객 상담 관리입니다. 부가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요. 대면 상담하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취업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 SNS 활용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광고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취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상담 고객을 관리하고요. 네, 마지막에는 자, 여행 요금 상담이니까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요금 산출하고 원가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상담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예약 수배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학습 모듈을 마지막에 좀 보시면은 이거는 회사 측면에 정말 중요한 거죠. 최종 입금이 확인됐는지, 예, 계약을 하면서 돈이 확인됐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면 이 여행 고객 관리를 하죠. 여행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여행이 됐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재방문을 위해서 어떠한 그분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행 갔다 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세부. 오. 세부를 갔다 왔는데 제가 어디서 너무 열받아서 싸웠냐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살면서 화를 내는 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5손가락에 꼽거든요, 화를 내는 네. 일이. 근데 4번째 화를 냈어요, 평생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가기 1시간 전이었어요. 1시간 전이었는데 새벽 비행기였어요, 4시에. 네. 와이프랑 아기를 데리고 새벽 1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연착이. 근데 비행기 연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1시간 될 수 있어요. 예. 5시간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연착이 돼요. 비행기에 탄 채로? 아니, 비행기 타기 전에. 짐을 실으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거를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회사를. 예. 근데 제가 따졌죠. 전화를 했어요. 네. 담당자가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요. 새벽 5시니까. 그럼 비상 연락망이 왜 있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 모르는 일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실무자한테 저희 매니저 나와라. 네. 최고 책임자 나와라. 그래서 그 직원의 여행표가 있더라고요. 직원표를 예. 얻어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고객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는 그 여행사를 그렇게 되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행 사후 관리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실제 이런 내용을 다 배우더라고요. 네. 예.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온라인 응대하기 네, 정말 힘들어요. 부분이 근데 뭐 아까는 직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네. 좀 막대하시는 고객이 많다라는 말을 했지만 저 같은 고객 경우는 입장에서 또. 고객 입장에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하고 배송이 확인이 안 돼서 이제 Q&A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판에 박힌 말만 아, 정확히 언제 할 수 있느니까 뭐 확인이 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글을 남겼어요.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조건에 이렇게 이때 받기로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똑같은 말에 복자를 붙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아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이 잘못 부분만 걸렸다? 확인이 네, 잘못 해주시면 걸렸어? 감사할 것 같다라고 네. 했더니 또 복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내용이 실제 전화를 나와요. 결국 했습니다. 아. 전화를 하니까 어. 오히려 말씀이 이제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니까 통하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응대도 한계가 사실 있어요. 예, 근데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직업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객의 질문이 다 똑같지가 않은데 그저 배송문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도 즐겁진 않더라고요. 이건 여행은 아닙니다. 아, 아니 하지만, 같은 예, 부분이라고 같은 봅니다. 맥락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제가 하나만 그 좀 첨언을 드리면 우리 사장님, 그 CEO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주인의식, 사장, CEO 마인드로 해라. 근데 우리 직원들은 CEO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화가 정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실제 응대하는 멘트나 그런 매뉴얼이 다 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교육을 NCS를 충분히 활용하면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럼요. 네. 예. 아무리 응대하는 매뉴얼이 있어도 그 고객 각자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는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어디까지 있냐면 이것도 네. 있어요. 그 고객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될까 나와 있어요. 고객이 뭐 이렇게 개념형이다, 뭐 만족형이다, 투자력 다 있어요. 유형별로 해서 그 유형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까지 있습니다. 이게 직기초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이제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육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교재가 정말 많고 이 NCS와 직기초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가르치는 분과 배우는 사람이 그걸 얼만큼 흡수하고 실제 이런 현장에 적용하냐 그 문제가 응용하는 있습니다.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제가 학습 모듈 살펴봤는데요. 네네. 여기에 바탕으로 직무 수행 능력도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요? 네,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보시면은 그 학습 모듈이 9개나 있습니다. 네, 그 9개 하면 제가 보기 2박 3일 정도 할 것 같으니까 네. 그중에 2개 정도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전화 응대하기부터 좀 보면 전화 응대를 보면 첫 번째 전화 상담 매뉴얼에 제시된 인사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에 따라 전화를 받을 수 있다. 회사를 가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으셔야 되는 게 전화를 받는 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전화를 받는 게 두렵다. 네, 솔직히 저는 전화 그 뭐라고 하죠? 응대? 응대할 때 트라우마? 아니면은 오. 그 뭐라고 하냐? 너무 싫은 거. 너무 싫어요. 포비아, 공포증 네,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이게 싫어하게 된 사례는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입시 상담을 하다가 네. 6등급 친구, 6등급이 뭐 나쁘긴 하지만 네. 뭐 6등급이 나쁘다고요? 6등급 나쁘죠. 6등급 공부 죄송해요. 예, 네, 6등급이면 공부 나쁘지 않죠. 많이 한 건 아니니까. 예. 근데 6등급이면 솔직히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실제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솔직히 6등급에 있는 대학은 라인이 맞지 않아요. 네. 맞출 수 있는 입시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등급에. 근데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틀렸다. 판단이. 그래서 고3 학생이 저한테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오. 진짜 그 입에 담지 못한 욕을. 네. 한 20분 들었어요, 20분 동안. 그 뒤로는 전화를 좀 잘 못 받아요. 6년 전에. 네. 어. 그 뒤로 전화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아래들 시키고 있는데 요거 매뉴얼이 아래들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못 받아서. 그래서 매뉴얼이 뭐냐면 이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요, 실제는. 네. 그래서 그 매뉴얼 따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료도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가면 이 자료집이 엄청 두꺼워요, 회사 가면. 처음 가면 이만한 자료집을 주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신입사원이 사랑받는 첫 번째 조건은 주어진 자료를 암기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달달달달 잘 외우면 정말 사랑받습니다. 네. 툭 치면 나오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품 제공을 할 수 있냐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기록을 하냐 안 하냐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따라 회사의 강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전화응대예요. 네. 전화응대에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직업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복장을 갖춘다. 네.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돼요. 학교에 뭐가 있죠? 교복.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을 정확하게 입는 친구가 많을까 적을까요? 현재. 정확하게 입는 친구가 많진 않겠죠. 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같은 옷 입고 오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이게 컨셉이에요. 저희가 집에 가면 한번 제가 옷장을 공개할 수 있는데 옷장을 네. 쭉 열면 바지가 똑같은 게 10개 있어요. 검은색 바지 하나 똑같은 거. 그다음에 요거는 4개 있습니다. 이게 S사에서 산 건데 S사. S사 옷인데 요게 한 번 사면 100 사이즈로 똑같은 옷을 한 4개 삽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 4개, 검은 거 4개. 지금 착장이 고쌤의 교복이라는 거죠? 네, 제 교복입니다. 항상 똑같이 입습니다. 네. 옷을 안 빨아입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차에도 있습니다. 한 벌에 또 하나 똑같이. 예, 오해할 뻔했네요. 네. 네. 그래서 복장을 잘 갖출 수 있다.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 고객이 오면 음료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이게 제가 딱 여기 방문하잖아요. 여기는 저희 회사가 아니니까 방송국이 방문하면 저희 작가님이나 PD님이 네. 왜냐면 제가 뭐 상사도 아니고 부하 직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주세요.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저희 작가님, PD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셔서 그래요.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분은 특별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대접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왜 커피를 왜 타야 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찍고 가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저희 회사에 손님이 오면 제가 타드립니다. 그렇죠. 네. 손님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응대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마인드니까. 예. 그래서 그 여기 정도는 있어요. 해드릴 수 있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남을 대접하고 이런 걸 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없는 친구들은 내가 왜? 이렇게 해줌으로써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회사 강점 아까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의 질문에 따라 요구사항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문한 분도 설문지를 받거나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응대는 저는 요것도 중요한데 방금 아까 들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온라인은 우선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매뉴얼에 따를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해요. 매뉴얼이 있지만 귀찮기 때문에 복붙을 하죠. 예. 복붙. 매뉴얼이 정확히 있는 걸 그걸 지켜서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온라인의 생명은 뭐냐? 여기 정확히 있습니다. 즉시 답변. 신속. 네, 신속이에요. 온라인의 장점은 그것 때문에 온라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화보다 더 안 돼. 게시글 올리면 한 달 뒤에.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회사 선택할 때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들어가 보셔서 게시판이나 활성화돼 있다. 만약 게시글의 공지사항이 한 3달 전 거야. 또는 1년 전 거야.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공지사항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요. 게시글이나 그런 내용들이 최신 걸로 항상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 데이터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이쪽 직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NCS는 진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여행 서비스를 할 거야. 언어를 순화해서 예.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행 서비스는 여행을 좋아한다고는 아주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냐를 판단하셔야 네. 나는 여행 좋아서 들어왔는데 맨날 전화 받으라 그러고 맨날 뭐 외우라고 하고 댓글 달라고 하고 그게 여러분 직무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만 여기에 지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습 모듈 9개 중에 이제 2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로 고객 응대였고요. 두 번째가 상품 추천. 추천입니다. 네. 네, 상품을 추천하는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고객 정보를 파악하겠는데 저희가 이거는 학교를 가면 이 방법을 실제 많이 알려드려요. 사람을 분류할 때는 제가 디스크는 우리 많이 배우는데 애니어그램, 디스크, MBTI 배우잖아요. 이제 뭐 디스크는 4가지로 사람을 분류하고요. 뭐 애니어그램은 9가지로 분류하고 MBTI는 16가지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분류할 수 없지만 이 고객 정보를 좀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신의 기준대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분류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ABO 혈액형. 이것만 알고 있어요. ABO, 저분은 O형 같아. 실제로 ABO가 맞나요? 안 맞죠. 그죠?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안 맞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분류법을 쓰든지 실제로 이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패턴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게 실제 NCS와 직기초에 있습니다. 교재 내용 자체에.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네. 고객 정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행사니까 네. 뭐 고객의 여행 성향을 말하는 그렇죠. 건지, 그런 여행 성향을 그렇죠, 다 그렇죠. 분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럭셔리한 여행을 원하는 그렇죠. 실속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고객이 저희가 DB를 정리하면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고객 DB가 되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렇게 네. 분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해외여행, 뭐 해외여행이나 뭘 좋아하는지 그런 분류가 되어 있고 성향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인지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전화가 뭐 전화를 잘 받는지 안 받는지, 문자를 뭐 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이분은 센지 안 센지, 나이대가 DB가 되게 디테일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나름의 DB를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 영업에 성공하시는 분이나 이런 관리에 성공하시는 분은 자신만의 DB 관리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 있냐? 회사에 있어요. 가르쳐 줍니다. 그럼 가르쳐 줬을 때는 그거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만의 관리법을 추가하시면은 네. 반드시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욕구 파악하기죠. 이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객 정보를 정확히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럼요. 고객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덧붙여서 욕구가 파악돼야 되지 1단계가 안 되는데 욕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DB가 정확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지만 고객 정보에 따라서 선호하는 여행 상품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전화를 했거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이 누군지 파악이 됐어요. DB를 쭉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여행을 선호하는지 쭉 알 수 있어요. 어떤 시기에 여행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어떠한 여행을 추천하면 좋다라는 게 DB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일까? 우리 MC님은 어떤 성향이지?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사람에 대한 호기심, 네,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관찰력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있어야 이런 게 성공하지. 단순히 여행 좋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추천한다.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목적별, 테마별, 지역별, 요금별, 계절별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그러니까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요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그럼 약간 꺼려한 친구. 저는 선생님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신뢰가 간다는 건 뭐냐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되게 진심으로 말을 하면 네. 그게 정확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히려 고객의 입장에서 너무 이 담당자가 막 현란한 말솜씨로 막 하면 오히려 저는 조금 워워하게 전 안 되더라고요. 사요. 예. 전 안 사요. 너무 나옵니다. 뭔가 안 삽니다. 현란하시면 조금 저는 거리감이 들어서 맞아요. 막 말을 꼭 잘해야 된다, 막 능수능란하게 그 뭐 쇼호스트처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2부로 넘어갈까요? 네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저희가 요즘 채널 고정을 2부까지 함께하는 게스트들께 맡기고 있는데 저번 주에 저번에 망하지 않았나요? 예, 제가 오늘 해서? 고졸필님께서 고졸필님께서 예. 자, 2부에서도 여행 서비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